8월 5번째 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멤풀에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멤풀에서는 버전 3를 출시하며 트랜잭션 컨펌 가속화 기능, 멤풀 고글 기능, 그리고 풀 RBF 시각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멤풀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오픈소스 서비스로 깔끔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편의 기능 덕분에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멤풀을 통해서 나의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오고 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블록스트림이나 비트앱스와 같은 비슷한 비트코인 네트워크 익스플로러가 있지만 인터페이스의 깔끔함과 데이터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멤풀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멤풀 버전 3 업그레이드의 다양한 기능들 중 주목할 만한 점은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트랜잭션 가속화 기능이었는데요. 트랜잭션 가속화 기능은 수수료가 낮아 비트코인 블록에 포함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멤풀 서비스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채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채굴자들이 트랜잭션을 블록에 포함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에서 지원하는 RBF나 CPFP와 같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RBF는 방황하는 트랜잭션을 버리고 새로운 트랜잭션을 생성해서 블록에 포함되도록 하는 기능이고 CPFP는 떠도는 트랜잭션의 아웃풋을 기반으로 자식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자식과 부모 트랜잭션이 모두 블록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RBF와 CPFP가 있는데 왜 멤풀에서는 트랜잭션 가속 기능을 추가했을까요? 멤풀의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RBF를 지원하지 않는 트랜잭션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BF는 비트코인 프로토콜 중 BIP 125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트랜잭션들은 RBF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멤풀의 가속화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트랜잭션들도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신규 트랜잭션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규 트랜잭션을 만들게 되면 서명을 다시 하고 트랜잭션 아이디도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다중 서명을 했다고 하면 RBF나 CPFP를 하기 위해서 다중 서명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서명 요청을 하고 새로운 트랜잭션 아이디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멤풀의 가속화 기능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채굴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트랜잭션 처리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서명할 번거로움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트랜잭션 가속화 기능을 사용한 사례를 보면 원래 이 트랜잭션은 RBF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트랜잭션 가속화 기능을 통해서 버추얼 바이트당 2사토시였던 수수료를 2.44 사토시로 높였고 파운드리 USA라는 채굴자가 트랜잭션을 처리해줬습니다. 그 결과 14시간 동안 떠돌고 있던 트랜잭션이 27분 만에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RBF나 CPFP를 사용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에 사용할 만한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멤풀 서비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구글페이를 지원하고 있어 비트코인이나 구글페이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ATM에 대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미국인들의 75%는 5마일 이내에 비트코인 ATM 기기에 접근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9일 NCR 아틀레우스는 ATM 기계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하며 이제 미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 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TM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리버티X라는 앱을 깔고 리버티X를 지원하는 ATM을 찾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능은 미국의 30개 주 3만여 개의 ATM 기기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NCR 아틀레우스는 2023년에 설립된 NCR의 자회사로 ATM 및 금융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소매업체를 위한 확장된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CR은 우리가 흔히 포스기라고 부르는 POS 단말기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16%의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NCR은 2021년 리버티X 인수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관련 POS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번 발표 또한 NCR의 마스터 플랜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리버티X는 2013년에 설립된 회사로 ATM, 키오스크, 그리고 POS 시스템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NCR의 리버티X 인수는 NCR이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놓은 전통 금융 인프라에 리버티X의 비트코인 산업에서의 노하우와 기술을 접목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ATM 산업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2억 1,8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ATM 시장은 2030년이면 4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 63.6%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전세계 비트코인 ATM 개수는
수는 2019년 4,100여 개에서 현재 38,000여 개로 5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설치된 ATM 중 80%에 해당하는 3만 1,000여 개의 ATM은 미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ATM 기기가 한 대 있는데요. 지난 7월 25일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다윈 KS는 명동 남대문로 환전사업장에 가상화폐 ATM을 설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사용할 수 없고, 여권을 통해서 KYC 인증을 마친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고,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서 최대 2,000달러, 즉 27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채널이 가상자산 거래소 하나뿐이라 수수료 정책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책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ATM 기기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토시 액션 에듀케이션에서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이 가져오는 재정적 인센티브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사토시 액션 에듀케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비트코인 및 작업증명 합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이 경제, 환경, 전력망,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로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한 비트코인 데이터 기반 구축, 전력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비트코인 채굴자를 유연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에너지,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매립지 가스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모델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매립지 가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인 LFGT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갖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글로벌 시장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인프라에서는 채굴자와 매립지 운영자가 지역 에너지 또는 바이오 연료 판매에 한계를 겪고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된다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로 판매처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점은 동적 확장성입니다. 매립지 가스로 생산한 전기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폐기물 증가로 인해 전력 공급은 넘치지만 생활 및 산업 전력 수요가 낮을 때가 있는 한편, 폐기물 감소로 인해 전력 공급은 부족하지만 전력 수요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에너지 생산과 시장 수요에 대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비용 절감과 인프라 독립성입니다. LFGT 산업의 전력 생산자들은 전력망 연결, 전송 손실과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탑과 같은 전력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어떤 지역에서든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례로 동해안 발전소를 예로 들어보면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전력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매해마다 3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유타주에 위치한 노달 파워라는 기업은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노달 파워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협업하여 1.6메가와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 프로젝트는 매립지 가스를 태우는 사이트를 메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비트코인 채굴 사이트로 전환하여 자원 활용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뉴멕시코에 소재한 전력 생산 시설을 인수하여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매립지 가스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에너지화로 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 밸류 체인이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수익화로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도시화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이 생성되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폐기물 관리에 있어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